자, 650번 보시면, 자, 2차 함수 저렇게 돼 있고요. 꼭지점 다 써 있고. 자, 그때 이 fx하고 gx, 얘네들의 절대값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첫 번째는 fx, 얘를 gx일 때 해를 구해주시면 되고,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fx, 얘하고 마이너스 gx하고의 교점을 구해내시면 되겠죠. 각각, 그지? 각각 구해내시면 뭐 얘야 뭐 다 바로 나오죠. a-4 여기 써져 있으니까 얘하고 얘 그대로 있으니까 a-4가 근이고 또 하나는 a 플러스 3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gx이기 때문에 이 gx를 우리가 마이너스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해줬으면 이 함수값이 뒤바뀌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예. 얘가 그대로 바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뀔 거야. 그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랬을 때 얘하고 얘는 좌우가 대칭이죠. fx도 이 x는 0에 대해서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fx도 gx도 이 x는 0에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네들의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얘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반대로 나오니까 4-a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리고 하나는 4-a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우리는 절대값을 그릴 수 있죠. 그쵸? gx의 절대값을 그려보면 여기 자 위에 밑에 있는 값들 이 y는 gx라고 생각하고 얘도 y는 fx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의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해보면 이 gx를 우리가 절대값 씌우면 우리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걸 위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고 이 위에 거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결국 해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야. 그쵸? 근데 얘가 또 대칭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가 지금 이거야.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여기 맞춰져 있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4-a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a-4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a 얘하고 얘는 어차피 제곱하면 얘하고 얘는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고 얘도 제곱하면 똑같죠.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에 2배 하고 다음 여기는 a-4의 제곱에 2배를 해주시면 이게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60 계산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값의 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모든 값의 곱 구하면 되겠다. 자, 651번은 우리가 1등급 수학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봤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그거보다 이게 좀 더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마지막에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고 얘기했었죠. 그래프를 좀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fx, gx가 다 있고, hx, 접하는 x좌표의 알파.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얘하고 얘. 하고 또 접하는 점이 x좌표를 베타라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연립하면은 완전 제곱식이 우리가 식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베타를 갖고 알파를 갖고 있는 걸로. 네, 식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서 두 함수 y는 fx 최고차항의 개수는 1하고 4라고 얘기했고 관계는 얘. 얘는 뭐 그냥 베타는 2알파라고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fx하고 gx가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다. 그때 구해라. 그럼 얘 얘기는 결국 뭐야? 자, 얘 식을 연립하면 식이 나올 건데 그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를 지나가는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식을 지나갔을 때 이 값을 우리는 t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베타는 어차피 2알파고요. 그죠?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fx-hx 연립하면 얘는 알파를 해로 간다 그랬으니까 x-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fx가 아니고 gx겠죠. gx-hx하고 연립을 하면 얘는 베타를 갖는다고 했어. 그럼 x- 베타인데
이 베타를 우리가 그냥 2알파라고 바꾸고 계산합시다. 2알파의 제곱이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하고 4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영향을 안 줄 거고 여기가 1, 여기는 4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고서 얘하고 얘의 그래프를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립했을 때 나와야 되니까 얘를 빼주면 되겠죠. 네, 빼주세요. 빼주시면 fx 마이너스 gx, 그지?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 얘가 이제 만나는 점이 어딘지 해를 구해봐야죠.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가요. 그래서 4를 여기를 없애고 4 없애고 여기다가 2x 2 보태주고 여기 4 붙여주면 되겠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두 개 합. 두 개 합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4알파 써주고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차. 이렇게 저거를 쓰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알파 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3x 마이너스 5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알파 될 수 있겠네. 따라서 x 해는 3분의 5 알파하고 하나는 3알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t 값이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 2알파 사이가 되니까 3알파는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되겠죠. 3분의 5 알파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t는 3분의 5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네, 그러면 알파분의 t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분의 3분의 5 알파니까 약분시키면 3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652번은 1등급 수학에서 저기 75페이지 41번을 조금 보시면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고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이제 비슷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0, 이 원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기 때문에 1차 함수하고 연립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얘네들은 두 근의 곱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75P 1등급 수학에서. 자,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리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해봅시다. 자, 뭐 어찌됐든 여기 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fx는 1하고 4를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fx는 우리가 최고차항은 몰라요. 그래서 a 그리고 x-1 x-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하고 저 식 1차 함수 y는 2분의 1x하고 연립해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뭐 판별식을 써서 어떻게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도 돼요. 그거 이제 했었어. 수업 시간에 했는데 조금 복잡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냥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라는 걸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1등급 수학 배운 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fx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죠. 네, 그러면 얘는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얘하고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점 완전 제곱식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결국 얘하고 연립을 하게 되면, 자,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5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x 플러스 4a가 연립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되겠지? 그럼 최고차항은 a이기 때문에 a를 앞으로 빼주고 우리가 이런 꼴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제곱꼴로. 근데 a를 빼보면 여기도 a가 빠지니까 4네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 플러스 4거나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교점은 1사분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걸로 하는 게 좀 편해요.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네들을 써주시면,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를 다시 한번 이제 써주시면, 얘를 써주시면, a를 앞으로 빼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5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1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 x 써주고 플러스 4네.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분의 1이 4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은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그치?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겠네. 그치? 자, 얘만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넣어 주시면
우리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지? 그리고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죠? 자, 얘하고 누구? 난 얘 교점 알파하고 베타를 알고 싶은 거야. 그치? 알파, 베타를 알고 싶은 거니까 4분의 1x하고 연립을 해야 되겠죠? 얘하고 y는 4분의 1x하고 연립을 해야 되겠죠? 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주시면 4분의 10이고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다. 그치? 4분의 9x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네. 2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이니까 구해낼 수 있겠죠? 어떻게 나와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우리가 4분의 9 나오면 되니까 약분시켜서 2, 따라서 2분의 9가 두 분의 합이 될 수 있겠죠.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2분의 9. 자,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저거 1등급 수학을 조금 이용해보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 것 같고 여기를 한번 지워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똑같이 되고 A 값이 바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fx를 우리가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놨죠. 놨는데 얘를 이 2분의 1x를 한다고 해서 두 분의 곱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건 어찌됐든 ax 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분의 1x 하고 여기 플러스 4a. 그러면 원래 이 값의 곱하고는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 지금 fx에서 두 분의 곱은 얼마? 4야. 그치? a분의 하면 4가 나와. 근데 여기서도 두 분의 곱, 얘를 우리가 이제 하나를 감마라고 놨다면, 자, 얘 두 개의 곱도 우리가 얘 식에서 교점이기 때문에 감마 곱하기 감마도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감마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이걸 감마라고 놨을 때 이 값이 우리가 2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이제 몇 컴마 몇이야? 2 컴마 집어넣으면 2 컴마 1이죠. 자, 얘 바로 나왔어요. 얘만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A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여기다가 집어넣었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A, 그리고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4, 얘가 얼마?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1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거는 좀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을 좀 해주시면 편한 거야. 이 1등급 수학에서도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두 분의 곱을 쉽게 판단을 했죠. 어차피 얘가 원점 지나가는 거면 우리가 얘네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곱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9는 나올 거고요. 자, 653번은 A에서 C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죠. 네, 여기가 7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7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2분의 7 나올 수 있고요. 그죠? 4분의 9는 꼭지점이 나온 것 같고 뭐 충분히 그냥 간편하게 좀 숫자가 좀 더럽긴 하지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이차함수 여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얘 이렇게 놔서 이 좌표면 0,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겠지?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와요. y는 꼭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a x-2분의 7의 제곱은 플러스 4분의 49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고서 어디를 지나요? 0,16을 지나가는 거지. 2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2점 지나가니까 0,16만 집어 넣어 주시면 우리가 2차 함수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 2차 함수가 뭐 이제 계산해보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해보시면 되고요. 그쵸? a 마이너스 1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y는 우리가 쉽게 이거 좀 불편해. 그치? 그냥 여기 0하고 7 지나가니까 x-7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a는 어차피 1 나오고요. 뭐 여기서 이제 뭐 2분의 7, 꼭지점이 2분의 7, 4분의 49니까 갖다 집어넣어 봐도 되고,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해도 되고, 방법은 뭐 이걸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우린 이걸로 씁시다. 그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누구하고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 식.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y는
뭐 mx 플러스 16으로 나올 수 있겠죠. y좌편이 16이니까 저거하고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야. 그치? y는 mx 플러스 16하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저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7x 얘하고 이제 연립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7x 이거 플러스 16이죠. 네, 그러면 얘를 또 완전 제곱식 하니까 얘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제곱이 나와야 될 텐데 뭐 여기도 또 어떻게 돼요?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교점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4는 안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8x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x 좌표는 얼마야? 16이죠? 16인가? 그죠? 16이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AC의 길이는 16m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655번은요. fx가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죠. 아유, 얘는 알고 있죠. 대칭함수예요. x는 1에 대해서. 그치? 자, 선생님은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 플러스 x는 b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가 달라지면 얘네들은 대칭함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이 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대칭함수예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모의고사나 고3들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남인이는 선생님이 추운고에서도 이거는 나왔던 거라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함수가 되기 때문에 뭐 2차 함수 얘네들에 대한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야. 그치? 추계방정식 가르쳐 줬고요. 그러고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를 몰라요. 그쵸? 네, 축은 알아요. 또 이렇게 두껍냐? 축은 알아요. 축은 아는데 얘가 x는 1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이제 fx의 최대값이 4고 0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0하고 3이면 0은 여기 있고요. 3은 여기 있어요. 그쵸? 그지? 0의 x는 0이 여기 있고 여기는 3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최대 최소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위로 볼록이면 이제 최대값은 4가 나올 거고, 그죠? 근데 아래로 볼록이면 이제 최소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꼭지점이 어디가 될지는 이제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야? 이 달을 이용해서 계산이 좀 돼야 돼요.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여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지난 직선과 항상 만난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든지 간에 얘든 뭐 어떤 직선이든지 간에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그죠? 자, 1,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다 0하고 4,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아래로 볼록이 된다면 얘네들하고 뭐 만날 수도 있지만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되면. 그치? 직선이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하고 만나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다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항상 지나게 되려면 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다 4하고 0이야. 이 위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위쪽에 0하고 이제 4가 존재해야 된다기 때문에 얘를 아래로 볼록으로 하면 이 다의 위배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얘네들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위로 볼록 함수라는 걸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되겠죠. 뭐 이제 끝났어요. 자, x는 1이 될 거고요. 네, 얘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거고요. 그지? 그리고 어디야? 범위는 x는 0 하고 x는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1, 4가 돼야 될 거고, 여기는 3,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식이 fx는
최고차항 몰라요. 그리고 꼭지점은 x-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다 이제 3,0만 집어넣어 주시면 f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구해주시고 f 삭각 구해주시면 해결되는 문제겠습니다. 자, 656번은 중요해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들 모의고사나 수능 이제 그런 데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 배울 때 우리가 또 얘네들을 할 때 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최소값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어쨌든 먼저 얘부터 보시면 2차 함수가 fx랍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를 지나요. 그치? 얘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 이 얘기는 f-2보다 fx는 모든 실수 어떤 값을 여기다 집어넣더라도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값이란 얘기야. 모든 실수에서. 그럼 f-12일 때 우리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위 없어요. 모든 실수 x예요. 그럼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에서 꼭지점을 갖는다는 얘기겠지.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꼭지점을 해주시면 얘를 반드시 지나가고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될 겁니다. 최대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f-2, 이 값이 마이너스 2, f-2일 텐데 이 f-2, 이 함수값보다 다 작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를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기억하고 니은은 간편해요. 기억은 뭐 f0은 0 맞고요. 니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여기서 어떻게 1 사이일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뭐 여기 f1 값이 될 수 있겠죠. f1 값.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네. 이제 이걸 토대로 디귿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골치가 아픈 거죠. 디귿을 한번 구해 봅시다. 네. 디귿을 한번 구해 봅시다. 해보시면 0이고 0. 그래서 그림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한번 그려볼게. 잘 이렇게 된다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죠. 네, 좀 이제 크긴 한데, 네. 그러고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그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대충 이 정도라고 한다면, 네. 자, 이걸 가지고 갈 건데, 자, P는 지금 P 플러스 2, 범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가 지금 길이가 얼마가 돼요? 딱 2죠?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그려놓은 거야.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얘를 길이를 딱 이만큼만. 얘 길이가 딱 2라는 거. 그지?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아, 마이너스 5구나, 여기가. 네. 이걸 이용해서 fx의 최소값, fx의 최소값을 우리는 gp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gp 함수를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네. 그때 이제 마이너스 2가 3분의 4냐고 물어봤고, 이 gp의 최대값은 1이라고 했고, 우선 gp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최소값은, 이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은, 얘가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왔다 치면, 그림을 참 잘못 그렸다. 그냥 그려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서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범위는 지금 이 2를 여기서 P를 이렇게 잡았으면, P를 우리가 마이너스 5로 잡았으면 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 여기서 최소값은 얘가 됩니다. 그쵸? 결국 GP, P가 5일 때, P가 5일 때는, P가 5일 때는, 우리가 fx의 최소값은 그냥 f5가 돼요. f5가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GP는 5 집어넣으면 그냥 f5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고 계속 얘가 이제 갈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좌우로 움직이겠죠? 계속 움직일 거야.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도 뭐 이 정도가 오더라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지? 최소값은 또 여기서 갖겠죠? 이 부분에서. 여기서 갖겠죠? 그지? P값이 얘가 되면 똑같아요. P값이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뭐 여기서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쳤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럼 얘를 쳤으면 F 마이너스 3 그대로 우리는 뭐로 나와요? 얘로 나오겠죠? 최소값으로.
P값에 따라서 그냥 FP가 그대로 나올 거야. FP가 최소값으로.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이 FP가 그대로 나올 거냐는 걸 알아내야죠. GP인데 GP 값이 FP로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해서 나올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또 움직여요. 움직여. 계속 얘가 최소값이 될 거야. P가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순간이 딱 되는 순간, 이 순간,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이 점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 값이 어때요? 똑같죠, 여기가. 네, 똑같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최소값은 이 마이너스 3이나 여기 마이너스 1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까지는 이 P가 마이너스 3까지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이 FP로 우리가 그대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그치? 최소값이. 결국 이 FP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 그치?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예. 보라색으로 그려질 거야. 보라색으로 그려지고 또 이제 얘를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제 바뀌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에서 범위에서 최소값은 누구로 나와? 얘로 나오는 거지, 이제. 그지? 여기를 P라고 놨으면 여기는 이제 P 플러스 2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죠? 그래서 이때는 F, P 플러스 2의 값을 가지게 될 건데, 이때는 P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3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그지? 3보다 클 때가 될 거야. 3보다 크면 항상 P 플러스 2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지? 그럼 이 함수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내 FP일 때 이 값은 누가 와야 돼? 얘로 와야 되는 거야. 이 값이 와야 되는 거야. 이 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지? 이 값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 값은 또 이쪽으로 오겠죠? 뒤로 가시면. 또 이 값은 이쪽으로 오겠죠? 이 FP 플러스 2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는 어떻게, 이 값을 갖는 게 우리는 이 GP가 돼버리겠죠. P 값을 가질 때. 그래서 이 그림이 이대로 그대로 나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보라색이 GP의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 GP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P의 함수가 최대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1이 돼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1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F 어떻게 돼? fx는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x가 될 거고 최고창은 몰라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3,1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어넣는 거죠. 1 쓰고 3 마이너스 3a 그지? 마이너스 3a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오면 1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x는 다시 써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4라고 써주시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f 마이너스 2 구하는 거지. f 마이너스 2 구하면 좀 안 보이는 거지. f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써주시면 3분의 4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657번 봅시다. 657번 뭐 1번하고 2번은 다 했었으니까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되겠죠? 그래서 뭐 A의 범위는 A가 1보다 작고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가 될 거고 추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다 구하셨죠? 2A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3번을 보시는 거죠. 자, 이때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재. 자, 추계 방정식 이미 나왔고요. 범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얘네들의 범위를 알아야 얘네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2a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보는 거죠. 곱하기 2를. 그래서 2a는 0하고 2 사이가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보시면,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자, 반대 방향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2a분의 1은 어떻게 돼? 2분의 1 둘 다 역수를 취하고 범위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자 0하고 1이에요. 자,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 역수를 취하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있는 숫자를 역수를 취하면 뭐 여기를 뭐 우리가 하나 뭐라고 할까? 뭐 5분의 4?
그럼 4분의 5가 되니까 뭐 이쪽에 있을 거야. 대칭되는 데가, 그치? 여기는 여기하고 이제 대칭돼서 여기가 이제 뭐 얘를 A라고 놨으면 여기는 A분의 1이 여기 있겠죠. 그죠? 뭐 A가 점점점 이쪽으로 갈 거야. 여기가 또 이제 A라고 놨으면 뭐 2분의 1이면 2가 더 크니까 어떻게 여기가 될 수 있겠지. A분의 1이 B분의 1, B로 하자. B분의 1이, 그치? 그럼 여기를 뭐 C로 친다고 하면 이쪽으로 더 가겠죠. 그죠? 뭐 여기가 C가 뭐 10분의 1이라고 하면 1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C분의 1이 될 거니까. 점점점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저 끝으로 갈 거예요. 왜? 여기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9999999999999 쭉 가는 1. 그럼 얘 넘기면 얘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끝없이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린 그 역수값은 무한대로 가게 될 거야. 끝으로. 그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거 무한대로 가고 얘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역수를 취해서. 이 수직선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2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다면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그치? 여기 사이에서 우리는 함수를 그려내야 되고 이 축은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저쪽에 있겠죠? 이쪽에 축이. 그치? 그리고 A는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어디야? 0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때 뭐 값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냥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우리가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A의 값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겠지. 그냥 뭐 최대값은 뭐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외고 4분의 1이 될 거고. 그치? 최대값은 뭐 저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658번은 조금 이제 저 그래프를 그려내면서 해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겠죠. 근데 뭐 많이 보신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치? 1등급 수학에서도 많이 본 거고, 그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fx 이것도 우리는 뭐야, 최대 최소 다 찾으면서 해봤지, 그치? 그래서 fx 뭐 하면은 얘 뭐 fx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fx를 t로 치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fx를 t로 치환하고 우리는 t의 범위만 잘 알아내면 돼요. 그치? 이 t의 범위는 누가 되는 거야? 이 fx 이거의 뭐야 y 값이 되겠죠? y 값 함수 값 y 값.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거 하면 치역이라고 하면 되는데 y 값 함수 값 범위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야. 이 fx의 함수 값의 범위. 그치? 네, t로 놨어요. 그러면 식을 한번 재지정합시다. hx는 뭐가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지금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x의 범위야. 이거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2라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 t의 범위를 바꿔야지 우리가 얘네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이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려봅시다. 네, 그려보시면 자, 이 함수를 그릴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4래요. 그지? 그러면 y좌표는 4고 x좌표는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 0부터 0까지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되니까 얘만 그려야 되겠죠? 이것만 그려야 되겠죠?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 버리고 얘만 그리면 되겠다. 얘만. 그죠? 얘가 x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갖는데요. 그치? 얘 꼭지점은 뭐야? 3. 축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시면 9, 18 해서 마이너스 5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5는 대충 이 정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 4를 지나갈 거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 진짜 자주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여기는 6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상관없어요. 아니, 3.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fx 그래프가 되는 거야. 다 이어서 이렇게. 예, 그치? 얘를 다 이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x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만 구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3이면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 될 수 있겠죠? 1. 여기가 1. 그래서 1부터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1.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서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가야 되겠지. 2까지 가는데 2일 때는 얼마입니까?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올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 함수의 범위는 이제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결국 함수값의 범위는 누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부분까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꿨더니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로 바뀌는 거야. 그죠? 네. 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최대하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네, 갑니다. 그러면 또 얘를 그려보시면 우리는 쉽게 축이 1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t가 1. 그치? t가 1이고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4면은 얼추 한 이 정도 될 거고, 그치? 마이너스 4는 이쪽 좀 더 위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최대값이 좀 좁게 그리자. 얘가 4라고 한다면 t가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한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그지?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4일 때, t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t가 마이너스 4면 16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3 나오니? 23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23입니다. 최대값은. 근데 우리가 s는 k에서 최대값이래. k 값을 구해야 돼. s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지?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t가 마이너스 4는 어디예요? t가 마이너스 4가 되는 부분이 얘죠. 얘. 함수값, 그치?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올 때 x값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누구야? 이 마이너스 4가 나올 때가 얘지. 얘로 올라가면 2가 된다는 얘기죠. x가 2일 때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4, t가 마이너스 4일 때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최대값 m은 23을 갖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k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3에서 2 빼주시면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59번은 우리가 RPM에서도 본 문제예요. 그쵸? 똑같이 다시 한번 하는 거고. 자, 어찌됐든 여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이 A, B, 3 이렇게 나왔는데 B를 바꿔줘야 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 함수 꼴이 될 거예요. 그치? 이거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뒤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해서 나오는 거고,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알면 되고, 또 범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점이 a, b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이 b는 a를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여기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얘가 이제 한 문자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겠죠. 얘네들의 최대 최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는 얘가 a에서 b를 따라 c까지 가는 거야. 그치? 근데 c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고 1이 되기 때문에 이 a가, 이 x 좌표가 나올 수 있는 건 0부터 2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결국 a의 범위는 어디? 0하고 2 사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고서 이제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죠. 그리고 또 축은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고 있고, a에 대해서. 그러면 0하고 2니까 똑같겠네. 그치? 범위가 0하고 2. 그러니까 1일 때가 최소. x가 1일 때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1 넣으시면 a가 1이지. 다시 써야지 이거. a가 1. 그치? 자, a가 1일 때 값은 1 집어넣고 1-2 플러스 5니까 우리는 4 나올 수 있고요. 최대값은 a가 0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0 집어넣으시면 5 나올 수 있고요. 합은 9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치? 얘만 좀 잘 알고 계시면 한 문자로 정리해서 나온다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자, 660번은 조금 귀찮은 문제죠. 쉬운 건데 이제 계산이 좀 깔끔하게 잘할 필요가 있고, 그죠? 자,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17x 17 제곱을 해봐야지. 17 플러스 3x 플러스 11 플러스 4y
그리고 플러스 2의 루트 17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11 플러스 4y로 이렇게 곱셈 공식이 풀리겠죠? 제곱을 해보시면 그지? 네, 근데 이제 얘 가지고 나왔으니까 뭐 3x 플러스 4y가 얘가 8이라고 하니까 그죠? 네, 얘는 뭐 36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지? 뭐 플러스 2에다가 얘네들 값을 우리가 최대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4y가 어떻게 돼요? 4y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x죠? 얘 집어넣어야 되겠지? 얘는 그대로 놔두고 17 플러스 3x 그대로 놔두고 얘는 11에다가 3x 마이너스 3x 4y를 바꾸는 거야. 그럼 플러스 19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최대값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 최대값을 또 계산 다 하지 말고요. 부탁드렸습니다. 계산 다 하지 마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로 보는 거야. 왜? 얘네들 이제 x좌편이 나오지? 해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분의 17하고, 그치? 얘는 3분의 19 나오죠? 얘네들의 해는 3분의 19, 얘는 3분의 17 나오는 거 알고 있고. 그럼 얘네들이 위로 볼록으로 되겠죠? 앞에 최고차이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오죠? 가운데 값, 그치? 둘이 더해서 가운데 값이니까 3분의 2, 3분의 1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x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에다 3분의 1만 집어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6이고요. 여기는 2.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3분의 1 집어 넣으면 18. 여기도 3분의 1 집어 넣으면 18 나오죠. 네. 그럼 얘가 18 나오는 거죠. 그래서 36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18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72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하지 마라잉. 이거 완전 제곱식. 힘들어진다. 자, 661번. 이 문제는 우리가 1등급 수학에서도 했어요. 그지? 1등급 수학에서 77쪽에 50번 문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더 어렵지. 얘가 1등급 수학이 좀 더 어려웠어. 닮은 비를 이상하게 줘가지고, 그치? 3대 4대 5로 줘가지고. 근데 이거는 좋죠. 이 직각 이등비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루트가 나와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얘네들 지금 사다리꼴을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윗변, 아랫변, 높이를 좀 간편하게 놓을 수 있는 걸로 잘 놔둬야 돼. 그치?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자, 얘를 그냥 x로 놓읍시다. 그래야 조금 편할 거예요. 여기 x.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이제 a,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 여기 6, 6 루트 2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6 루트 2 마이너스 x가 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얘 좀 땡겨서 가자. 그럼 여기 xx 나왔으니까 여기는 루트 2x가 되겠죠? 여기는 6 마이너스 x 루트 2라고 하자, 그냥. 그럼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를 또 곱해 주셔야 되겠지? 그럼 루트 2에다가 6 마이너스 x 루트 2가 될 수 있겠죠? 다 나왔어요. 그지? 자, 이제 얘네들로 이제 식만 써주시면 돼. 그러면 윗변, 아랫변은 6 루트 2 마이너스 x 더하기 저기는 윗변은 루트 2니까 6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x. 그치? 여기다가 높이 x 그리고 2분의 1 해주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넓이 s가 되겠죠?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계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얘는 또 해주시면 12 루트 2 마이너스 3x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x가 될 거고 2분의 1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얘도 또 완전 제곱식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림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x는 0 하나 나오고 얘는 3분의 12 루트 2니까 4 루트 3. 그치? 그래서 얘는 또 마이너스죠? 최고차이 개수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가운데 이때 최대가 나오겠죠? 얘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야. 그치? x가 2 루트 3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sx인데 s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 루트 3 집어넣으면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12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6 루트 2 그리고 2 루트 3 곱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6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구나. 4 루트 2 루트 2 루트 2 2 루트 2 약분. 그래서 6 곱하기 2니까 12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계산 다 하지 마세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범위도 얘기하긴 해야 돼요. x 범위, 그치? 얘가 x로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기 선생님 활용할 때는 항상 뭐 그냥 얘가 최대값이 될 거다, 꼭지점이 최대값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정확하게는 여기가 6루트 2, 여기가 6루트 2, 그치? 그리고 여기 x이기 때문에 x는 6루트 2보다 작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뭐 x는 당연히 6루트 2니까 여기보다 작은 값이니까 가능하고요. 0보다 크고. 써주면 좋죠. 근데 활용해서는 안 써주면 서술형에서 또 난리 날 수도 있다. 깎일 수도 있으니까 범위는 꼭 써주시는 게 좋고. 자, 얘는 뭐 최고 높이 제일 쉬운 거죠. 30 나왔고 여기서가 최대니까 이 값에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해서 풀면 되니까 여기를 좀 크게 해서 잡아서 갑시다. 길이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놓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를 좌표를 이걸 놓으시면 되겠지. x좌표를 여기가 0,0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20,0 쓸 수 있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이 좌표는 마이너스 10,2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 식은 끝났네요. 어떻게 돼요? y는 x 마이너스 20, 그죠? 그리고 x 플러스 20이 되겠지? 여기가 쭉 내려오면 대칭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고 있어. 여기 최고참은 몰라요. a라고 놓으면 되고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는 거야? 누구를 지나? 마이너스 10,2를 지나니까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a값 나오고 뭐 다 나오지? 여기 y절편이 되면 되는 거고, 그치? a값만 구해주시면, 에이, 뭐 한번 하자. 2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0. 10점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10, 그치? 네. 그래서 2는 마이너스 300 a가 될 거고요. a는 우리가 150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네. 그래서 간단히 끝나는 문제입니다. 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주면 우리 공식 알잖아요, 그쵸? 얘를 이렇게 당겨 왔을 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10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몰라요. 최고차항을 a라고 놓으면 ax제곱 삐리리라고 놓으면 여기는 a 10이니까 100 100a가 되겠죠. 100a 10제곱 a 그러니까 100a, 그지? 그 다음 여기가 이제 20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우리가 20이니까 400a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면 그치? 그래서 거기서 2가 나와야 되니까 400a에서 얼마? 400a에서 빼기 100a만 해주시면 얘가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 이 길이가 나올 거니까 얘가 2가 된다. 그렇게 해서 300a가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a가 150분의 1이다. 근데 얘는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여기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50분의 1이 되긴 돼야지. 그치? 근데 뭐 우린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치? 이거 가지고 넣어도 되겠지? 400 곱하기 얼마? 151. 그래서 얘는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3분의 8이라고. 뭐 방법은 공식 쓰면 뭐 쉽게 더 빨리 되는 거고.